함께 국민께 드리는 감사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의 각오를 1분 내외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분 내외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이원택 전북도지사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이원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전북 선거가 제일 뜨거웠던 곳 중에 한 곳인 것 같습니다. 당의 배려와 우리 권리당원들의 노력으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행복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 전북이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삼중소외를 벗어나고 또 5국 3특에서 우리 전북의 강력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현대차 구조, 피지컬 AI, 또 한진중공업의 현대중공업이 조기 가동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아서 노력해 가겠습니다. 새만금 SOC의 조기 개발과 더불어서 우리 전북이 알리백산단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당 대표님을 포함해서 우리 당의 관계자, 최고위원님들, 관계자 여러분들, 역대 전북에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힘든 선거였습니다. 한 1대 100의 싸움이었다고 보여질 정도로 힘든 과정이었는데 이렇게 승리하게 돼서 기쁩니다.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위성곤 제주도지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민 먼저, 제주가 미래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처음 만나는 곳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위성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어서 민주당이 앞으로 총선 승리와 다음 대선 승리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저는 63.11% 6월 3일이어서 63% 찍었습니다. 광주 전남 다음으로 가장 많은 득표율을 만들어냈고요. 그 힘을 가지고 제주를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재수 부산광역시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63%요? 네. 부럽습니다. 예, 부산시장 당선인 전재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민주당이 많이 도와주셔서 부산에서 당선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당 대표님 그리고 지도부 그리고 우리 당의 여러 의원님들, 당직자 여러분, 특히 당직자분들이 또 많이 파견을 오셔서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보좌관, 비서관들을 많이 파견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반도 남단에 새로운 성장 거점과 성장 엔진을 부산에서부터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서울 수도권 일극 체제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부산을 새로운 성장 거점과 엔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성장 거점을 만들고 비수도권 지역의 맏형으로서 대한민국의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서서 2극 체제, 3극 체제, 4극 체제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 대한민국이 다극 체제로 나아가는 그 첫 마중물 역할을 비수도권 지역의 맏형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도 부산 반드시 건설해서 부산의 기회가 차고 넘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동적인 부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전시장 당선자 허태정입니다. 저는 이제 4년 만에 다시 대전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우리 대전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장 모두 그리고 한 곳을 제외한 그 광역 시의원들까지 모두 당선되는 성과를 냈는데요. 이번에 다른 어떤 선거보다도 당정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서 선거를 정말 완벽하게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시장이 다시 되어서 쭉 인수 업무 보고를 받아보니 저의 꿈이 물거품이 될 것 같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지방 재정이 거의 고갈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님도 계시고 당 대표님 특별히 계시는데 이번 우리 지방정부 출범하는데 좀 씩씩하게 갈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좀 아낌없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제 말이 맞죠? 네, 자 열심히 중부권에서 충청권 우리 승리를 이끄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초의 여성 광역 단체장이시죠. 추미애 경기도지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에서 19분의 단체장님들과 함께 당선된 당선인으로서 중앙당의 전폭적인 지원과 또 여러 당직자들의 협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은 잠시고요. 캄캄합니다. 방금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숫자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경기도의 채무는 7조, 그리고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은 3천억. 7조의 채무를 안고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3천억과 함께 첫걸음을 떼야 되는데 경기도의 재정 수입은 부동산세,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제 이 유동자금, 풍성한 유동자금으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지만 거래는 일어나지 않고 있고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가운데 규제를 하면 취득세가 또 안 그치겠구나. 그래서 정말 마음이 무겁고 캄캄합니다. 그래서 선거 때는 우리 경기도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방주도 성장의 맏형 역할을 하겠습니다. 씩씩하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하려니 이렇게 꽉 재정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추경을 한다 그러면 지금 필요한 돈을 늘리는 예산을 잡겠구나 하는데요. 갑자기 누군가가 그렇게 말합니다. 인수위 첫 회의에서 감액 추경 8천억 해야 될 실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듣다 그런 말은 제가 처음 들어봐서 머리가 띵했습니다만 아무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서 재정 분야는 중앙과 함께 다시 머리를 맞대고 지방주도 성장을 할 수 있을 그런 여건을 이 자리에 국무총리님도 계시기 때문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신용한 충북도지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충북도지사 당선인 신용환입니다. 우리 정청래 대표님을 필두로 우리 충북의 자랑, 팔전팔승의 신화, 우리 이시종 전 충청북도 도지사님께서 전국에 지원 유세를 하셔서 바로미터라고 하는 그야말로 중원에서 저희가 짙은 파란색으로 더 물들이고자 노력했는데 제가 역량이 부족했는지 그 짙은 색깔이 조금 옅어져서 제 나름대로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재정 상황 너무나 열악합니다. 부채 도저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으로 돼 있어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우리 충북의 당선인 여러분들과 또 이시종 지사님 지혜를 잘 모으고 국회 많은 부탁들 드리면서 요번에 짙은 색이 좀 옅어진 아쉬움을 일자라는 지방정부로 더 짙은 색으로 짙은 파란색으로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해서
반드시 다음번 또 정권 재창출 또 다음 총선에서도 저희 민주당이 압승을 거둘 수 있도록 일 잘하는 지방정부로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 당선자 여러분 파이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조상호 세종특별자치도시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세종에서 왔습니다. 61.04% 조상호입니다. 저는 선거 과정에서 이해찬처럼 싸우고 이재명처럼 일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종특별자치시는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 또 이해찬 전 총리님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만든 도시입니다. 그것도 그냥 도시를 만든 게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하라고 목적을 갖고 만든 우리 민주당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사실은 결정타가 선거 과정 중 5월 9일 날 오후 2시 37분에 존경하는 정청래 대표께서 제 선거 선대위 발족식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 오후 2시 37분에 말씀하시고 선거가 끝났습니다. 예. 근데 저희 세종이 이렇게 받기만 하느냐 절대 아니죠. 저희 세종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만들었고 세종시는 수도권이 과밀된 현상을 조금 해소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미 돕고 있습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께서 말씀하신 다해드림 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2014년도에 저희 민주당 첫 번째 시정부 공약으로 제가 만들어서 세종에서는 척척세종이라는 센터로 10여 년째 운영되고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한번 와주시면 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민석 총리님을 처음 뵀을 때 지금 보통교부세가 국세의 19.24%인데 그걸 21%까지 늘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 사회 보시는 분이 제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해서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습관이 됐습니다. 네, 어쨌든 강원대가 특별해지는 순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제가 선거를 치렀는데 그건 저의 진심입니다. 이름만 특별해서 한 게 아니고 실제 내용이 특별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의사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강원도가 이렇게 변화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지사님께서 절약해 준 시간까지 제가 조금 더 쓰겠습니다. 짧게 하라고 한 거예요. 짧게 하라고. 그렇게 말지 바로. 우선 제가 경선 정확히 한 달을 앞두고 정청래 대표님께 경선에 나가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수석 대변인을 겸해서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저를 무시한 말씀으로 저에게 오기를 품도록 해주신 당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축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지만 저는 반성을 해보겠습니다. 겨우 이겼습니다. 5에서 10% 정도 이길 거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저는 최하로 정확하게 5% 이겼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15명의 시장 군수 중에 10명을 잃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 우리는 축하를 서로 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새 출발은 반성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최하로 받았을까? 스스로 돌아봐도 너무 오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지지율에 너무 의지했습니다. 지리멸렬한 국민의힘 설마 국민이 찍어주겠어? 라고 그렇게 자만했습니다. 그래서 10% 이길 수 있는 것을 5%밖에 이기지 못했고 15명 중에 10명을 잃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자만이 마음속에 없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높은
국정 지지율을 우리는 더 이길 수 있었는데 최하로 이긴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각자 스스로 한번 돌아보자는 말씀으로 저는 반성문을 쓰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허리를 튼튼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민형배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선거 끝나고 두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민주당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구나. 시민들의 명령은 절대적이구나. 그래서 그 민주당에 대한 충성심과 시민들의 명령을 받드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선이 되고 나니까 저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숙제가 떨어졌습니다. 마치 아주 어려운 시험 문제를 받아든 수험생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지난 80년간 서럽게 지내온 전남 광주의 역사를 벗어나서 이제 새롭게 도약하고 성장해가는, 그래서 대한민국 지역주도 성장의 모델을 만들어가야 되는 그 첫 번째 길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제 선거 슬로건이 압도적 성장, 더 큰 전남 광주였는데요. 이것을 제대로 실현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이 대전환의 맨 앞줄에서 처음 있는 이 시도 통합의 길을 제대로 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찬대 인천광역시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인천광역시장 당선인 박찬대입니다. 4월 30일 국회의원 그만두고 다시 대회의실에 오니까 친정에 온 것 같습니다. 든든합니다. 인천시정을 앞두고 인수위를 꾸리고 있는데 책임감과 마음의 부담도 많이 있습니다. 잘 진행되는 줄 알았던 사업을 검토해 봤더니 감춰져 있던 함정과 은폐들도 많고요. 펑크난 예산도 엄청나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사 알박기도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러한 난간들을 다 뚫고 어떻게 우리 인천 시민들에게 민주당 정부의 유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우리 국민들께서 국민 주권 정부를 세우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유능한 그 국정 운영 능력이 우리 민주당의 지방정부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정권 재창출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전략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심한 책임감으로 사실은 마음도 많이 무겁습니다. 또 당에 오니까 친정 같고요. 또 정부를 대표해서 함께 하시는 또 국무총리를 보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말 유능하게 하나가 돼야 되겠구나. 당과 함께 이 난관을 이겨내고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를 넘어서 내후년에 있을 총선에서 크게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민생과 경제와 그리고 성과로, 유능함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5극 3특 체제 하에서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수도권의 막내로 부담이 큽니다. 지방주도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방? 그러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답답해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하면 좀 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인천이 많은 성장을 했던 사실은 분명합니다. 앞으로는 수도권의 규제 속에서 서울과 경기도 틈새에서 지혜를 잘 발휘해서 앞장설 수 있는 수도권의 막내, 성과 있는 똘똘한 인천이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우리 중앙당과 중앙정부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권은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 인천이 확실하게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도하라 인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역단체장 당선자 여러분의 소감에서 국민에 대한 감사와 또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지역 발전을 향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당선자 여러분 모두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역단체장 당선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민과의 약속을 다짐하는 결의문